자, 모여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팀을 제압할 수 있겠어? 기술이요. 체력이요. 유니폼? 자, 이제 바이오를 만납니다.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어필할 수 있을까요? 실적입니다. 상품이요. 유니폼. 시선 제압은 유니폼에서부터. 유니폼의 모든 것. BAW 엔터프라이즈 1800-493-3745. OMC 인슈어런스 그룹. 누구나 보험은 필요하죠. 하지만 아무나 좋은 보험을 소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종류가 많으니까요. 주택, 커머셜, 사업체, 자동차, 건강보험, 종합보험. 한마디로 모든 보험, 종합보험. 찾아가는 종합보험, OMC 종합보험. 832-877-0988. 832-877-0988. 착하게 살아온 너에게 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마. 정말요? 황신혜 같은 예쁜 얼굴이요. 미안하다. 다른 소원은 무엇이냐? 그럼 김혜수 같은 몸매를 주세요. 이게 불가능하다. 다른 소원은 없느냐? 소녀시대 같은 젊은 피부를 주세요. 이것도 불가능하지 싶다. 보톡스와 필러, 부담없이 자연스러운 맑은 피부와 동안 연출, 산신령도 못 들어주는 소원. 이지양 뿌띠 성형에서 이루어드립니다. 이지양 원장의 뿌띠 성형. 끊이지 않는 수다. 네, 김준홍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시작했습니다. 네, 벌써 시작했나요? 네. 박수 한번 치워주세요. 박수 맨날. 우리 항상 큐가 박수잖아요. 네. 진짜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네. 너무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 뵙는 맞죠?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보고 싶었나 봐요. 한 주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두 분은 왜 그런 말씀하시지? 오늘 느낌이 그래요. 제 표정 봐. 저는 그냥 한 말이었는데 큰 의미를 두셨나요? 아니 오늘 김 PD님 아침에 딱 만났는데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본 것 같으냐고 한 달 그래요. 만에 본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고 싶었었나 봐요. 네. 그랬던 사실 저도 좀 지난주 느낌이 너무 있었어요. 바빠서 그런지 어. 한 주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구나. 뭐 저도 맞아요. 맞아요. 네, 일이 네. 되게 많았어요. 그쵸? 네. 그렇군요. 일이 많고 바쁘면 오히려 시간은 빨리 가는데 네.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또 오랜만에 본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도 있겠네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일은 많은데 돈이 안 돼요. 어떻게? 근데 돈이 일이 돼야 아니야. 되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 네.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김준홍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시작했고요. 오늘은 뭐 이 주제가 그 남자와 여자들이 만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네. 이야기들이죠. 이야기거리. 남자 배틀도 여자 가능해요. 만나면 하는 게 아니고 남자만 겪은 일, 여자만 네. 겪은 일 이걸로 네. 이제 얘기를 맞아요. 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참 그 재밌는 이야기고 사실은 서로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일 네, 수도 서로 있고. 듣기 싫어하는 맞아요. 얘기예요. 네네. 왜냐면 서로가 고통받았던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야말로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거죠. 정말요. 어렸을 때 남자들만 군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애 낳잖아. 막 그랬잖아요. 맞아.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군대와 출산. 출산. 네. 네. 이게 기대가 됩니다. 네. 군대 뭐 미국에서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세대가 그렇죠. 많아졌어요. 네네. 사실 뭐 군대를 안 가고 영주권 여기서 뭐 시민권 이렇게 하신 분들은 네. 이제는 군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뭐 그런 내용일 네. 수도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들만을 뽑아서 네 저는 뭐 군대 저거 벌써 웃잖아. 할 얘기 많다 이거야 지금. 그렇죠? 전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네. 이게 군대와 출산 얘기는 서로 다른 이성들이 공감할 수 없거든요. 난 그렇죠. 안 해봤거든. 그렇지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네. 말하는 사람은 신나고 네. 듣는 사람은 짜증나고. 그냥 듣고는 있지만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네네. 이런 주제들이죠. 근데 사실 군대 얘기는 좀 이렇게 뻥튀기가 많이 되잖아요. 되죠. 그렇죠. 많이 되죠. 출산은 안 그렇거든. 네. 그래서 듣기 싫을 그래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것처럼 두 분 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네. 뻥튀기 좀 한 편. 그러니까. 뻥튀기를 튀겨도 우리는 모르니까 다 어, 믿어주니까 그렇지. 더 재밌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여자들 앞에서는 더 그랬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뭐 군대에서 뭐 무슨 여자들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 그쵸? 실상을 알고 보면 진짜 쓰레기 같습니다. 그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잖아요. 여자들 축구 싫어하는 분들 많고 네. 군대 싫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중국에서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가 제일 싫죠. 네. 옛날에 한참 뭐 그게 우스운 얘기로.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게 왜 네. 그러는 거? 왜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두 그러니까 분이 좀 남자를 대표해서 이 얘기 좀 그게 해주시죠. 풀어보게. 공감대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은 누구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의무잖아요. 그쵸. 4대 의무 중 네, 하나거든요. 네. 그 여자들도 사실 국방의 의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치러야 되는 국방의 의무죠. 사실은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것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 네.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거를 겪어왔다. 이런 약간 뭐랄까요? 무슨 저거라고 그러죠?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보상 심리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뭐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네네. 자기가 왜 그 군대 있고 아니더라도 자기가 꼭 되게 힘들었던 부분은 막 나중에 지나면 추억이 되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걸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사실 그 참 제한된 사회인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사실 그 짧은 네네. 저는 30개월 했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요? 저도 30개월. 원래 그래요? 3년 정도가 그랬는데 요즘 2년으로 줄였죠. 그쵸? 2년도 안 요즘은- 되죠, 지금은? 지금 2년 안 돼요. 2년도 안 되죠. 1년 네. 네네. 1년 10개월. 그래서 네.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은 뭐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국방부 시계는, 20개월까지 거야. 근데 그 진짜 남은 게 너무 길어요. 점점 더 길어져요. 시간이. 그러니까 두루마리 화장지 같아요. 옛날에 얘기했잖아. 나이에 대한. 생활이 네네. 단순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네. 네. 단순하고 훈련하고 근데 그 안에 사실 뭐 이렇게 사회의 어떤 포지션대로 이렇게 진급이 되잖아요. 계급 사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급이 되고 그 맡아진 그 계급 사회에서 계급 당시에 맡아진 일들이 또 다 따로 있어요. 진짜 웃기고 가짜는데 다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경험하게 되는. 네. 그래서 갔다 오면 남자들 거의 군대 갔다 오면 철들죠. 막 맞아요. 철부지 막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한국 사회 직장 그 생활과 구조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군대에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순종하고 복종하게. 네, 하는. 그렇죠. 네. 네. 그 체계 자체가 군대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뭐 같은 상사하고 뭐 같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렇죠. 얘기하고 수다 떨고 예. 툭툭 치고 하지만 그 한국은 그게 그 군대의 서열이 어떤 완전히. 서열 네. 그런 게 맞아요. 있어서 직장 상사가 부르면 가서 딱 서 있고 말이죠. 맞아요. 정자세를 네, 그렇죠, 서고.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좋은 점도 있고 사실 나쁜 점도 있는데 얘기가 점점 다큐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출산 얘기도 근데 네. 보시면 여자분들이 얘기하실 적에 약간 그 남자 비슷하게 네. 이런 자기의 출산은- 약간 영웅담 예, 이런 거.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네. 다 달라요. 아. 다 다르기 때문에 왜 군대 생활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출산은 그러니까 누구는 뭐 입덧이 있고 누구는 입덧이 없고부터 시작을 해서 입덧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의 차이점. 아 그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임신 그 기간 동안 네. 또 겪는 그런 시간과 고통과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누구는 경험을 하지만 또 누구는 경험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쵸. 네, 음.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네. 또 이제 내가 더 이러고 뭐 아니야 난 그렇죠. 내 케이스가 이랬고 뭐 예. 이런 얘기가 예.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확한 내용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가 크면 힘들고 애가 작으면 안 뱃속에서? 힘들고. 그래서 나는 여자들끼리도 내가 더 크게 났다고 싸울 줄 알았어요. 안 힘들 수가 그래? 없어요. 뭐 얘가 그런가요? 작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하나만 나보면 몰라요. 그러니까는 아들과 딸이 네.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들은 좀 두상이 크대요 여자아이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나올 땐 더 힘들고 네. 그리고 딸아이를 낳을 때는 조금 쉽게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기 아들은 낳을 때 나오다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분은 걸리셨나요? 아니, 김 저는- PD님은 확실하게 걸렸어요. 한 번쯤은 걸렸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쉽게 여기는 나왔다고 쏙 빠졌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이 되게 좀 야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아이고. 디스 당하신 거예요, 상현 씨. 지금. 아 왜요? 왜요? 아닌데. 아닌가요?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방송을 계속 듣는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알 겁니다. 네. 하여튼 네 넘어가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군대나 출산이나 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 맞아요. 인생 맞아요. 하루하루가. 네. 근데 출산하고 군대는 정말 독특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뭐 오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구한테나 가는 고통이 아닐 수도 있고 말이 이상하죠. 이해는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 이해 안 돼요. 넘어가. 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는 해요. 군대 가면 어떨 것이다.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남자분들. 근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험을 내가 해봐야 된다는 네. 얘기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건 내가 당해봐야 아는 그럼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한테 우리가 화풀이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얘기해도 모르실 거고 두 네. 분이 얘기하셔도 우리는 군대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 네. 사실 상상은 안 되는 거죠. 그냥 의뢰에 들었던 얘기로 아 그런가 보다라는 네네. 거지.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딱 CD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딱 남자분들은 아 맞다 나 군대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여자분들은 네네네. 아 내 첫째 나올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러면서 또 네. 맞아.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군대에 많잖아요. 특별한 추억 같은 거 없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초코파이 얘기 많이 듣고요. 네. 뽀글이 많이 듣고요. 건빵. 네. 그런 거 별사탕 별사탕. 하고.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군대 가기 전에 주변에서 네. 뭐 준비해 가라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심심할 땐 디스코, 장 볼 때는 코스코, 집 살 때는 휴스코. 집, 상가, 건물 매매 등 부동산 분야와 입주자 관리부터 건물 유지 수리 등의 매니지먼트 분야까지 단연코 최고인 휴스코 부동산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나보세요. 다른 데 알아보셨다가 아이코 하지 마시고 휴스턴에서는 결단코 휴스코. 713-385-2156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번호 713-385-2156. 마누라가 차 뒤편을 긁어왔다. 살짝이라곤 하지만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 그러나 나는 결코 버럭하거나 울컥하진 않았다. 감정을 절제하며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 다친 데는 없어? 사랑, 그 멀고도 험한 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홍순호 종합보험. 2016년 휴스턴에 부는 부동산 바람. 그 태풍의 한가운데 그들이 있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매물이 없어.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다고. 학군이 좋으면 뭐해. 집이 없는데 당장 사야 하는데 집이 없다니. 이런 당신의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블록버스터 부동산 크리스남 앤 강문서 832-581-2092. 전화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크리스남 앤 강문서 832-465-1477. 행군을 훈련소 가면 행군하거든요. 네. 그 행군할 적에 이 물집 안 잡히게 한다고 스타킹을 갖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 스타킹. 네. 그래서 여자 스타킹을 사가지고 갔죠. 근데 가면은 이제 의상을 다 바꾸게 돼요. 이제 네네네. 민간복을 벗고 이제 군복을 나눠주고 자기가 이제 소지품을 다 내놓게 되는데 이렇게 내놓다가 스타킹을 내놨죠. 그랬더니 저기 오더니 벌써 웃겨. 변태냐? 뭐야 이게? 해가지고 여자 스타킹을 왜 갖고 왔어? 그러면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다 네. 반납금 다 네. 그냥 퇴수. 몸만 들어갑니다. 네. 그렇구나. 속옷까지도 다. 정말. 네. 다 새로 주는 거예요. 그럼 네. 군대에서 입을 그 것들을. 백양이라는 백양이라는 하얀 곳에 거? 나오는데요. 하얀 거. 하얀 것도 있고 국방색도 있어요. 네네. 그런 그 네이들이 나오고요. 모든 거 다 뭐 입는 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네네. 반납해서 박스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소포로. 엄마들이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어머니들이 많이 네. 우시죠. 왜냐하면 그 옷 그대로 입고 간 걸 보니까 진짜 그치. 아들을 뭐 다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땐 좀 틀렸어요. 그래요? 어머니들이 너무 슬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는 그거를 보관을 해놨다가 저희 첫 휴가 나갈 적에 갖고 나갈 또 수 그렇구나. 있게. 예, 그 입영 휴가 첫 휴가 네네. 그 나갈 적에 그냥 들려서 보냈어요. 그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친구랑 같이 가고 싶으면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네네. 친구가 가고 싶으면 동반 입대도 가능하고 뭐 되게 많아요. 요즘 그런 것들이 있대요. 네네네. 옵션들이 많이 네, 생겼네요. 많은 그 사양들이 생겨서 네. 저기 막 군대를 기피하고 이런 게 병역 기피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쵸.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한 그래서 진짜 사나이 요즘 뭐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사실 네. 그게 숨겨져 있는 뜻이 군대를 좀 자꾸 조명해 줌으로 인해서 필요성이라든지 또 가서 또 경험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뭔가 그런 감정들을 고취시키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군대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안 좋은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저는 헌병 나왔거든요. 엄청 맞았어요. 저는 좀 진짜 이게 헌병은 이게 뭐 몸이 힘들.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힘든 건 괜찮아요. 뭐 기압을 받고 이런 거는 네. 뭐 푸시업을 뭐 저는 유도도 했고 옛날에 했기 때문에 푸시업을 하루에 1000번, 2000번 하는 사람이니까 했는데 1000번도 안 해요. 군대에서 기합 받아봐야 뭐 한 50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별로 힘들지도 않고 근데 맞는 게 이렇게 어뷰즈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왜 때려요? 괜히? 저희 때는 옛날에 많이 때렸죠. 저희 예. 때는 많이 맞았죠. 저는 뭐 그런 것보다 제일 짜증 나는 게 멍청한 애들.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고문관. 고문관. 걔 때문에 한 번 할 거를 10번을 네네. 해요. 아유. 그렇죠. 예, 그게 정말 싫었어요. 그게. 네. 한 번으로 끝내면 될 거를 네네. 꼭 걔가 실수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반복하고 또 항상 그 실수를 하면 2배, 4배, 막 8배 이렇게 네네네.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PT 체조 같은 거 예. 할 때 유격은 사실 별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재밌어요. 유격 싹뭐 타고 내려오고 레펠 타고 내려오고 막 이게 재밌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예. 가서 PT 그 전에 막 하는데 뭐 최초 20회 그런다 그러면 몇 회 그래요. 그러면 뭐 20회 그러면 맨 마지막 구호는 원기왕성하게 생략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맨 마지막 구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거는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고 여자분들은 쟤 뭔 소리야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 상황 되시면은 네, 정신을 못 차리죠. 그 고문관이 꼭 네네. 마지막 하나 골 둘 셋 돼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20 나와요. 네. 그 박수 3번 하면 꼭 4번 치는 사람이 있는 네. 것처럼 네. 그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꼭 그게 그래서 네. 단체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예, 그딴 생각해서 그래 그때 그 순간 딴 생각해서 그래.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 사실 군대에서 하는 것들은 재밌는 일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 사격 얼마나 재밌어요. 사격이 힘든 게 아니라 사격 총 쏘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근데 남자들 좋아하겠죠. 예, 예. 총을 쏘기 전에 훈련이 있어요. PRI라는 훈련이 있는데 네. 뭐 100사로 그러니까 100m, 200m, 250m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게 멀리 조준하는 훈련을 PRI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굴리면서 하게 되는데요. 그거 시킨 사람 저였는데. 저 화기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PRI라는 말이 네. PRI인데 우리 말로 바꿨잖아요. 피나고 네. 알배기고 이갈리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PRI를. 네. 그런 정도로. 그래서 군대가 그러니까 뭐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훈련 자체는.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훈련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이유가 사실 진짜 그 총을 다룰 때는 실수를 하면 큰일 나는 그렇지, 거잖아요. 사고 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집중력과 이게 네. 굉장히 좀 델리케이트한 거라는 거를 네. 심어주기 위한 정신교육 네. 같은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요. 사격장에서는 네. 군기가 달라요. 저 이제 그 화기반이어가지고 저도 같은 헌병 나왔거든요. 헌병 헌병 중에 이제 군대예요. 화기반 그래서 총을 전 맨날 쐈는데 이제 그 정말 위험해요. 그 화약이란 거 자체가 그렇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정말 사고 예, 몇방 나는 저도 거니까. 사고 몇 번 날 뻔한 네네.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격장 가면은 저희도 예민해지고 긴장하게 돼요. 예, 저희도 긴장. 왜냐면 누가 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 그리고 이게 얘의 실수로 인해서 여기 있는 게 다 폭발해 버리면은 그렇죠. 거긴 뭐 다 죽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총기 요즘. 사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군기라고 하는 네. 그 군대의 그 기강이 맞아요. 해이해지면 군기. 그런 맞아요. 사건이 여지없이 일어나게 되기 맞아요. 때문에 군기를 아주 강하게 잡는 거죠. 네, 네. 가끔 이제 사격장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또라이로 소문난 그 소대나 중대가 올 때가 있어요. 또라이 한 명이 그 포함돼 있는. 그러니까 약간 관심사병이죠. 네, 그렇죠. 그 얘네들이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다 꿰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정보들을. 아. 그럼 걔네가 딱 온다 그러면은 일단 긴장부터 하죠. 이제 저희 이쪽에 있는 네네. 사람들은. 근데 참 치사한 게 그 화약하고 나눠주는 그 탄창을 나눠주거든요. 저희가 네. 사격할 적에 사병만 냅두고 중대장하고 뭐 이런 하사관들은 다 저 방탄유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개 오는 날은. 참 치사해요. 그게 진짜 치사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그 위험을 먼저 간부들이 그러게. 예, 또 이렇게 같이 야.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해야 솔선수범해서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혈기 넘치는 하사관들 중에 이제 네. 아주 혈기 넘치는 젊은 하사들은 자기가 딱 나서가지고 제가 무슨 수상한 점 내가 제압하겠습니다 그러고 걔를 밀착 마크를 해요 이렇게 네네. 붙어서. 근데 이제 좀 높으신 분들은 다 저 안에 들어가 있죠 이제. 네네네. 저는 고문관 때문에 딱 2번. 근데 정말 큰 일이었죠. 저희는 그 대항군이라는 훈련을 해요. 대항군이 뭐냐면 하죠. 예. 대항군이 뭐냐면 상대편 그러니까 네. 북한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뭐 내무실 같은 데를 점령하는데요. 가서 빨간 딱지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점령했다. 네네. 뭐 이런 거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집체 훈련을 하면서 네네. 막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건데
이제 대항군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고문관이 하루는. 근데 다른 고참들이 이제 막 놀리는 거죠. 대항군은 적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서 다 포로로 잡으라고. 뭐 대대장님이나 중대장님도 포로를 잡습니까? 그랬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농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진짜로 애가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 그 대대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똑똑거리고 뭐야 임마. 그러니까 충성 대대장님 저희 포로가 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야 대항군 인솔한 놈 나와. 그래서 제가 나갔잖아요. 인솔병으로 나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드려 맞았든지 정말. 따기를요 서가지고 18대를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난 너무너무 그때는 심하다. 그거 심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게 그 대대장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야 거기 웃기는 놈 하나 있대. 나 포로 잡혀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좀 우습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은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인솔한 놈 나와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인솔자뿐만이 아니고 대대 그 지키는 헌병들 다 작살날 것 같은데요. 무지하게 맞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녀석이 네. 고문관이 이제 제가 이제 거의 군대 이제 저 제대할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괴롭혀요. 말년이면 가서 쫄병들이 와가지고 반말 막 하고 야 서인 막 이러고 반말하고 그래서 초본초를 나가요. 초본초 가면 1번 보초를 나가요. 그래서 탄약고 근무를 가서 딱 쓰는데 부사수 이제 두 명이 나가요.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고 계급 높은 사람이 사수고 부사수인데 초저녁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와요. 이게 이 일찍 사령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름도 까먹었네. 지금 얘기하다 신나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도 되는 그런 사소한 용어까지 다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네네. 순찰자들이 막 이렇게 도는데 그때는 안 돌거든요. 거기 저희는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야 망 잘 봐, 잘 서. 그리고 딱 이렇게 누워 있는 이렇게 누운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잤어요.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누가 이렇게 발로 저를 차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깨를.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완장이 뻘건 줄이 세 개가 그러니까 일찍 사령이에요. 그거를 도는 사람. 순찰자. 네. 딱 보더니 보초 쓰다가 졸으면은 영창 가거든요. 네. 너는 막 병장이라는 놈이 나와서 조냐고. 너 말년이야? 그랬어. 예, 말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마. 그러고 봐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민경아. 야 너 얼굴. 야 너 완전 야 너 대박. 내가? 야 완전 진짜 눈코입 다 했네. 아니야. 했는데 뭘 그래? 아닌데? 딱 했구만. 아니야. 살 빠진 거야? 아니면 무슨 짓 한 거야? 그냥 다 뜯어 고쳤구만 그냥. 헤어스타일 좀 바꿨을 뿐인데 예원 헤어. 나의 엄마,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아이들. 생각만 해도 뭉클해지는 이 단어들에 이제 나의 소중한 집을 추가해보세요. 가슴 따뜻해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윌시어은행에서 더 쉽고 더 빠르게 이루세요. 713-774-0411 713-774-0411 윌시어은행 주택융자. 휴스턴 최초의 최고의 시설로 무장된 스파가 온다. 스파 월드. 이제 곧 찾아올 최첨단 시설의 스파월드가 당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커밍 순. 스파월드는 휴스턴 최고의 인베스트먼트 그룹 코아그룹이 함께합니다. 부동산 및 각종 투자의 모든 것 코아그룹. 이번엔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킬 엄청난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코아그룹 713-484-5575. 부사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잤지? 그랬더니 안 잤습니다.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잤지? 살짝 졸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안 돼. 혼나야 돼.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애들 손을 댔어요. 그때는 이렇게 좀 가슴도 이렇게 치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걸어총을 하거든요. 총을. 어깨 걸어총을 하는데 이렇게 피하는데 총이 내려와가지고 총을 때려가지고 손이 2배가 됐어요. 어머. 그래서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는 그 말을 몸소 체험하고 왔었던 길지만 제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대하신 지 얼마인데 두 분이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여전히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심정이 너무 저는 이제 대대장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단장이 있었어요. 단장, 그러니까 비행 단이거든요. 저희는 네. 공군이었으니까 그 공군이었어요. 단장이 있는데 저희 이제 헌병이니까 영창 근무 들어가거든요. 교도소 근무. 네. 그 들어갔는데 되게 특이한 죄명으로 들어온 애가 있었어요. 과속으로. 근데 부대 내에서 다 20km 제한 속도 20km예요. 네. 그래서 이 과속으로 걸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 제목을 보니까 단장차를 추월했대요. 이 바보가 거기 대장차를. 단장차는 별이 하나 붙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번호판에 네. 누구나 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뒤로 가다 느리게 20km 가잖아요. 느리게 가니까 얘가 추월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네. 경로 넘어서 단장이 이렇게 차에 타고 있다가 쟤 누구야? 야, 저기 다음 현행범이야. 예. 다음 교차로 잡아. 그럼 헌병대로 바로 연락이 와서 거기 다 교차로 헌병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 교차 잡아. 그래가지고 잡았어요 우리가. 그 운전병들도 되게 왠지 힘들대요. 그러니까 정차하겠습니다. 1단계 안 넣습니다. 2단계 안 다 넣습니다. 보고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런 그건 말을 옛날 얘기고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요새는 안 그렇죠. 두 분이 달라. 세대가 달라. 아니 나이 차이 저것만 많이 한다. 나는데. 커브 돕니다. 이거는 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뒤에 있는 그 장군이 야 그만해라 그러면 안 한대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 복무 규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되게 많아요. 하여튼 저는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맞는 이유가 헌병은 자세가 안 나온다고 맞아요. 그 부모님이 주신 자세인데. 저는 같은 헌병인데 저는 약간 그 본부 쪽에 있어가지고 네. 좀 재밌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막 수사계도 가보고 그렇죠. 교도소도 가보고 네. 막 뭐 어디 탱크도 타보고 이거 다 해가지고 야. 네. 저는 이제 본부에 있으니까 다 그걸 위에서만 보는 거죠. 거기 직접 끼진 않고 네네. 예, 그런 거 재밌는 그리고 거 알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자분들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군대 얘기하면 네. 되게 뭐 용맹스러운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네. 남자들만 있어요. 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라를 지킬 생각. 여자 생각밖에 안 합니다. 여자 생각밖에. 그 당시 두 분 여자친구 있으셨어요? 군대 생활할 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다행이네. 아, 예, 저도 없었죠. 예. 근데 그러니까 모두가 하는 네, 얘기가 네. 군대에서 야 너 예인 얘기해봐 뭐 연애했던 얘기해봐 완전히 그냥 그 네. 야한 얘기 총 집합이에요. 아, 그냥 정말. 그 여자들은 그런 거 잘 되나? 모르잖아요. 네, 아주 그냥 그런 얘기들만 해요. 근데 군대 사실은. 생활할 때 예쁜 여동생 있고 막 이러면 좀 네. 편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여동생들이 없어서. 아, 잠깐 관심을 보이는데 네네. 근데 그럼요. 이게 관심을 잠깐 보이고 끝나면 좋은데 연락을 컨택을 달라고. 해달래요. 네. 예. 그럼 곤란해지거든요. 안 그리고 줄 수도 만약에 없고. 연락처를 줬는데 이 사람 밖에 나가서 거기 컨택이 잘 안 됐어. 어. 그럼 들어와가지고 얘를 조지는 거예요 이제. 커플을 거기다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작살 내고 조지고 네, 군대에서는 그런 거. 아, 지금 방송 용어 아닌가요? 아니 네. 재밌어서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게 그냥 없는 게 좋아요. 네. 튀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겠다. 아예 그냥.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등병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네. 일병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상병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병장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점호 준비 하나 하는 것에도 네. 다 이 바닥을 쓰는 거는 상병쯤 돼야 쓸 수 있어요. 뭐 걸레 말번 이게 그런 체계를 잡는 것들이 네네. 뭐 자기 해야 될 일을 좀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것마저도 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사실 그게 그때는 어이가 없었는데 지나고 나면 아 요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요런 부분들을 네네. 이렇게 훈련하게 되었구나라는 그렇죠. 네. 그런 좋은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자 얘기 잠깐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 그 밑에 애 중에 박진이 탤런트 박진이 아세요? 네네. 박진 동생이 들어왔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오. 막 감히 연결시켜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네네. 그렇죠. 그때 박진이 한참 인기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도 너무 예뻐요. 네 지금은 활동 좀 뜸하시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이 동생이 연결을 한 거예요. 당직대에서 그 밤에 야. 잘 적에 고참 몇 명만 아. 연결을 딱 해준 거예요. 이제 전화 근데 통화로. 박진희 씨가 근데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털털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아니 이게 동생들 고참이라고 딱 하니까 네네. 그럼 보통은 좀 짜증 낼 만도 한데 군발이니까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하는데 자기 야. 동생을 위해서. 너무 근데 너무 털털하고 정말 성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난 최고로 웃긴 게 뭐냐면 군대 우리가 휴가를 나가잖아요. 네. 휴가를 나가면 우리가 여러분 여자분들이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자세를 잡든 뭐 각을 잡든 뭐라든 간에
군인은 군인이잖아요.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냥 군복 입으면. 근데 우리는 그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요. 네. 각을 잡고 아시죠? 각반에 철링 이렇게 하고 바지에다가 네. 밑단에다가 네. 하고 칼 이거를 잡는 각을 잡고 막 정비 네, 맞아요. 세탁소에 가가지고 네. 각을 다 잡아서 근데 그렇게 나가봐야 여자들은 그냥 군복이에요. 그냥. 그렇죠. 특별한 거 없지 뭐. 군인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신경 쓰고 광을 내고 뭐 근데 생각이 단순해져서 그 당시 그런 때 것 저희끼리는 막 이렇게 네. 밖에 나와서 뭐 육군이나 막 이렇게 뭐 다른 군인도 만나면 쟤는 각을 3개 잡았네, 4개 잡았네. 아, 너 너무 지저분해, 너무 조잡해. 막 그러면서 네. 서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뭐 그리고 자세가. 이제 밖에 나갈 적에도 네. 저희는 이제 군복을 안 입고 나가고 정복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정복을 입고 나오면 이렇게 차는 것들이 장식품들이 몇 개 있어요. 많아요. 군인들 네네. 가슴에 차는 거. 휘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를 안에서 어떻게든 구해갖고 그렇죠. 이제 더 멋지게 달고 나가는 거죠. 아. 액세서리네 뭐 네, 한마디로. 액세서리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딱 군인들의. 고정시키는 그 이렇게 핀 역할하는 거를 네. 이게 사실 그 조폐 공세에 걸리는데 10원짜리를 갑니다. 그래서 광약으로 내 가지고 반짝하게 이렇게 붙여서 하는 아주 조잡스러운 짓들이 있는데 그게 여자들이 봐서 멋있다고 하지 않아요. 네, 멋있다고 하지 않죠. 멋이 뭐 워커를 들어. 통광을 금도 아닌데. 네. 워커라고 해요. 전투화가 네네. 크잖아요. 그걸 뭐 구두약이 많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걸 통광 물광을 낸다고 생각하면 반짝반짝하게 하루 종일 막 그걸 닦아가지고 나가봐야 여자들 쳐다도 안 봅니다. 네. 그런데도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내 만족이네 뭐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참 그게 되게 웃겼었던 것 같아요. 탁뭐 뿌리고 뭐 한껏 뿌리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군인들이 그 군복 입고 딱 나오는 모습은 네. 좀 말끔하고 정갈하게 정말 좀 각 잡힌 그 네. 모습이 네.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멋있어하는 분들이 있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그 약간 저런 게 있었어요. 니네 휴가 나가서 절대 군복 입고 돌아다니지 마. 이게 있었어요. 어. 가면은 나가면 집에 가서 바로 사복 갈아입으라고. 음.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헌병대니까 잡혀온 애들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잡히는 거 보면 바보 같은 애들이 이제 옷을 안 갈아입고 군복을 입은 채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중처벌 되거든요. 제가 군인이란 거 알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뭐 유수지역 이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잘 알고 있으니까 가다가 뭐 내가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할 때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얽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네. 가면은 나가면 무조건 갈아입으라고. 그래서 저희는 각 다 잡아놓고 정말 딱 버스 탈 때까지 타 있을 때만 이렇게 따고다 집에 내리면 이제 바로. 기껏 다리미질 해놓은 거 다 갈아입고 이러고 나오는 근데 거죠. 이제. 간혹 저는 정말 그랬어요. 첫 휴가 나갔을 때 짜장면집 들어갔는데 짜장면 값 안 받으셨어요.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군대는 짜장면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갖고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딱 시켰어. 곱빼기로. 네. 그랬더니 한 그릇 더 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먹었는데 돈 안 받으시더라고요. 내 아들 같다는 느낌이. PD님은 군대 얘기 보면 약간 다 불쌍한 쪽이에요. 맞고 먹는 거 아니, 공짜로 근데 주고. 세대가 진짜 차이가 나. 아니 98년도 근데-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저는 90년 군번이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군부 시절이에요 거의. 여보세요? 야, 잘 지내냐? 내가 저 집을 좀 사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라. 응? 오야 잠깐만 손님 왔다 다시 전화할게. 야, 왜 통 전화가 없냐? 나 집 계약 때문에 급해서 그래. 돈 좀 빌려주라. 응? 잠깐만 전화가 들어오네. 다시 전화할게.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가슴 따뜻해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윌셔은행에서 더 쉽고 더 빠르게 이루세요. 윌셔은행 주택융자. 착하게 살아온 너에게 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마. 정말요? 황신의 같은 예쁜 얼굴이요. 미안하다. 다른 소원은 무엇이냐? 그럼 김혜수 같은 몸매를 주세요. 이게 불가능하다. 다른 소원은 없느냐? 소녀시대 같은 젊은 피부를 주세요. 이것도 불가능하지 싶다. 보톡스와 필러, 부담 없이 자연스러운 맑은 피부와 동안 연출, 산신령도 못 들어주는 소원, 이지양 뿌띠 성형에서 이루어드립니다. 이지양 원장의 뿌띠 성형. 자자 모여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팀을 제압할 수 있겠어? 기술이요, 체력이요. 유니폼? 자, 이제 바이오를 만납니다.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어필할 수 있을까요? 실적입니다. 상품이요. 유니폼.
시선 제압은 유니폼에서부터 유니폼의 모든 것 BAW 엔터프라이즈 1800-493-3745 군부 시절의 그쵸, 군대하고는 그쵸. 달라요. 공항이 달랐지. 좀 지금 느껴가시죠. 국민정부가 와가지고 뭐 네네. 사실 나 취급 안 하는데 그냥 우리 같이 방송하니까 취급해 주는 거지.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기 때문에. 네네. 늦게 이제 네. 대학 졸업하고 갔으니까 네네. 거의 졸업하고 갔죠. 네, 그러니까 거의 졸업하고 갔고 저는 90년도에 딱 갔으니까 저는 그리고 논산 군번이 바뀌어요. 뭐 무슨 90 다시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옛날에 13 뭐 와리바시 네네네. 군번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10원짜리 군번 1 뭐 이렇게 나가는 군번. 이게 세대가 좀 다르죠. 근데 네네. 지금 우리 세대 때 그 구타가 금지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구타가 군대에서 구타는 그냥 합법적이었어요. 네. 그 옥상에서 집합해서 빠따 맞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어. 그냥 벅벅 소리 났어요. 근데 지금은 안암리에 네. 불법이라 그래도 행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 군인들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근데 적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네. 구타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사랑의 매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네네. 봐요. 그게 너무 그렇습니다. 없었으니까 네. 이게 저는 사실 군대 갈 때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남자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맞고 이제 네네. 그 생활을 했는데 군대 가면 그게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네. 하나도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도 몰래 때리고 안 아프게 때려. 진짜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라 안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군대에서 할 만한데? 그러면서 되게 운이 좋았던 그럴 수도 케이스였던 것 있어요. 같아, 혹시 예. 상현 씨가.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깍지 끼고 이렇게 땅에 대는 이거 이렇게 하고 엎드려 뻗쳐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자 엎드려 뻗쳐 딱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건 줄 알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벌 준 사람이 야 누구 영창 보내려고 이거 환자 있고 손 안 펴 그래가지고 좋은 예. 좋은 좋은 데 군대, 갔다. 네. 좋은 그렇죠? 세상이었구나. 네. 쉬운데 그러면서 네. 그럼요. 군대 얘기 왜 축구 안 빠져요, 근데? 축구라는 얘기는 왜 꼭 따라오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할 게 없어요. 네, 할 게 아. 없으니까 축구밖에 안 시켜요. 쉬는 시간 주면 네. 그냥 근데 한꺼번에 단체로 할 수 있는 게 네네. 아, 여럿이서 할 수 그리고 있는 군대 게. 축구가 네네. 뭐 이렇게 룰을 지키는 축구도 아니라 네. 공 3개 이렇게 놓고요. 한 50명씩 들어가서 뜹니다. 네. 얼마나 많이 그런 군대 축구라 그러는데요. 한꺼번에 그리고 그냥. 한꺼번에 공을 2개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네. 한 경기장에 그러니까 공을 3개를 넣는 넣는다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재밌겠다. 솔직히 싸움이죠. 애들 장난이지 그게. 그냥 시간 보내는 게 네. 운동하게끔. 하여튼 뭐 놀 게 그거밖에 없었고요. 예, 근데 뭐 혹시 그랬었어요. 저기 군 생활 하시면서 그 위문 공연 받아보셨어요? 그런 왜 저는- 아이돌들이나 왜 연예인들 아, 많죠? 그거는 저희 때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 요즘에 생긴 거 보구나. 아 그런가 보네. 네. 그게 혹시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간혹가다 교회 행사는 있었어요. 저희 때는 저희 때 문선대들이 왔죠. 문선대. 그렇죠, 문선대. 문선대가 뭐예요? 오랜만에 듣는 문선대가 군인인데 연예인들이 군인에 가가지고 아, 예,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공연해 해주는. 주는. 네. 그게 문화생활인 네, 거구나. 네, 그런 게 많았고. 근데 이제 문선대라고 해서 정말 연예인이 가는 데가 아니고요. 거기 이제 지금 연예인들이 가는 데는 그 이제 수방사 그쪽이고 네. 문선대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진짜 연예인이 아니고 아, 좀 밖에서 이렇게 재생이 나이트에서 뭐 좀 해봤다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럼요.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네. 재밌어요. 그런 예. 친구들이. 예, 재밌죠. 그때는 그것도 되게 귀했을 것 같아. 그 상황에서는요. 네. 그렇죠. 네. 재밌었어요. 그것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 뭐 행사도 많았고. 네.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엄격했으니까 술도 안 먹고 뭐 맞아요. 그러니까 뭐 대대 회식한다, 중대 회식한다. 그게 그냥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재밌었고 그게 풀어질 수 있는 딱 하나의 시간이었고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요즘은 뭐 이제 첨단 과학화됐기 때문에 또 많이 군대가 편해졌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는 사람이 다 했어요. 사람이 군대 일은 사람이 다 했었습니다. 네. 요즘은 뭐 눈 치우는 기계가 저 트랙터 뭐야? 갑자기 불- 눈치는 불도저. 얘기 하시니까 뭐 생각나는데 삽질했다고 막 그런 말 많이 아니, 하잖아요, 저희는 남자분들. 이제 눈을 보통 이제 엄청나게 치우고 그쵸. 그러면 아유. 이제 그러니까. 새벽 6시가 되면 깨워요, 이제. 네. 아니, 6시 전에 깨워요. 5시 전에 눈이 오면 이제 깨워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이게 석가래 들고 나와 그러면 이제 다 석가래 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희는 이제 5시 됐는데 고차들도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안 깨워 다들 다 이러고 있는 거 이불 속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굉음 소리가 엔진 굉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군에 보면 마징가 제트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트 엔진 그 폐기 처리된 비행기에서 제트 엔진을 떼가지고 네. 양쪽에 이제 달아가지고 이게 양쪽 펴져요 이렇게. 네. 그 제트 엔진 열로 그 활주로에 있는 눈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야. 그걸 개발을 했었는데 걔가 이제 활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네. 쭉 가는 길인데 우리 쪽에 다른 애들은 나와서 치우고 있는데 우리 쪽은 아직 아무도 안 나와서 안 치웠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딱 보더니 갑자기 뿌 우리 쪽으로 이렇게 틀더니 진짜 한 방에 빡 돌려가지고 눈을 샥 날려주는 거예요. 금방? 예. 이야. 어머. 그러고 딱 내려가다 얼마나 그게 감사하던지 정말 우리 막 환호하고 진짜 개 탔네. 예. 예. 아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그거 갖고 대대끼리 싸워요. 이거 니네 지역이니까 니네가 지금 어마어마하니까 양이. 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 오면 군대면 눈 오면 제일 힘든 거예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군대 얘기 끝이 없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 네. 예 여성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제 출산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아, 뭐 저도 아직 저는 뭐 10분지 1, 네. 뭐 100분지 1도 안 했습니다. 사실. 군대 얘기를.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이 재미있는 네네. 채널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CD 갖다 던지기 시작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아니 이제 지금 애를 네. 몇 분이나 낳으셨어요? 몇 분이나 낳으셨죠? 저는 둘. 저도 둘. 아. 근데 저는 딸만 둘인데 기진 씨 같은 경우는 아들,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죠. 야.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머리 사이즈 네네. 때문에 저보다 고통이 심하셨을까요? 입덧은 어땠어요? 입덧. 저는 입덧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둘째 아이랑 터울이 네. 40개월 차이 나는 게 오. 안 날려고 했었어요. 아. 첫애 낳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날려고 했는데 남편이 딸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딸일지 어떻게 그걸 장담을 하느냐. 네. 막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두느냐고 네. 터울이 났는데 네. 예, 그렇군요. 근데 네. 그게 또 계획대로 임신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럼요. 계획대로 안 돼. 첫애는 그냥 얼떨결에 생긴 것 같은데 네. 둘째는 계획을 하려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4월생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4월생 아이들이 그렇게 제일 하구나. 중간이고 또릿또릿 약간은 아주 어리지도 아주 뭐 학교 보낼 예, 때. 예, 그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결국은 9월생을 만들어가지고 네. 5개월 차이가 났죠. 네. 그래가지고 걔가 네. 이제 거의 한 학년을 늦게 갔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일찍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늦게 보내니까 아이가 좀 알아서 좀 어느 정도 네. 성숙하니까 좀 제대로 알아서 하는 게 있었으면 편하더라고요. 근데 입덧은 저는 너무 심해가지고 첫애 때 2번 다요. 네, 2번 네. 다. 근데 입덧이 저는 궁금한 게 뭐 특정 음식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예, 다르더라고요. 그게 네. 임산부마다 다 개개인이 다 네네. 달라요. 그러니까 먹고 심한 싶... 사람은 냉장고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죠. 예. 문만 열어도 그렇게 나오는 냄새 제가 있잖아요. 부엌 김치 근처를 냄새. 못 가는 게 네. 그 왜 양념 냄새, 그러니까, 간장 냄새, 네. 냉장고에 그 김치 냄새가 너무 바들이 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임신하면 음식 못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그때? 그냥 사 먹거나 엄마가 가서 해주시거나 아, 뭐 네. 가까이 아니면- 계시니까. 네, 친정어머니가 네. 그래도 가깝게 계셔가지고 가끔씩 네. 도와주셨고. 완전히 공주 취급을 네. 받았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도 다 먹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다 나오니까 한 몇 개월 정도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한 3주인가 4주 만에 임신된지 안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괴롭기 시작한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겠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몰라 입덧이라는 게 진짜 이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왜 우리가 그 방송에서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헛구역질만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회임을 경화드리옵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헛구역질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다 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개우고 막. 헛구역질은 이제 빈속에 이제 헛구역질을 하는 거고 이제 뭘 먹었을 때는 그게 안 맞는다, 아이가 안 받는다 그러면 다 걔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첫 아이 그게 때 입덧이잖아요. 한국 음식이 괴로운 게 고춧가루나 그 김치나 그 고추장을 먹으면 이게 안 거꾸로 되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얼마나 쓰리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유, 그때부터는 술 먹고 그래봐서 알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로스 그러니까 아니면 뭐- 그냥 양념 없는 거 오히려 햄버거를 먹으면 네네. 그래도 나와도 그게 이제 덜 기름기 있게 힘든 나오니까. 거예요. 미끌미끌하게. 네네. 그리고 그 양념 한국 양념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좀 네. 디테일하게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하여튼 뭐 먹었는지 다 확인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확인뿐만이 네네. 아니라 못 먹으니까 아예 네네. 아우 전 정말 네, 입덧이 자다가도 심하고. 화장실 갔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갖고 화장실 가서 그럼 네. 다시 애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안 가지려고 해요. 저는 오히려 아이 낳는 거는 몇 시간이잖아요. 근데 네. 임신 기간이 너무 긴 게 전 네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경우는. 오. 예, 그냥 그 9개월, 10개월이 너무 힘들고 맞아요. 그냥 한 3, 4개월, 5개월만 되면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너무 길고 괴로우니까 오히려 아이 낳는 건 전 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군요. 네. 저랑 또 반대구나. 저는 입덧은 없었어요. 저 봐요. 네.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네, 달라요. 네. 체질이 저는 축복받은 체질이라는 얘기를 다 해요. 사람들이 네. 두 번 다 없었어요. 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편해요. 입덧 심하면 음식 못 가려야 먹죠. 되잖아요. 집에서 음식 못 먹죠. 네, 주변에서 어떤 음식을 해줘야 될지 다 물색당하잖아요. 맞아요. 먹고 네. 싶은 음식이 있으면 예를 들면 드라마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겨울인데 뭐 딸기 가져와라 뭐 이런 것들. 네. 고생 많이 하셨을 그럼 거라고 사다 남편이나 주면은 싫다 그러고 그런 딴 경우 거 많잖아요. 해달라고 그러고. 예, 저 정말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어.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런 척을 하셨어요. 네. 그런 척을. 또 양심이 있지. 그런 거 못하고 털털하잖아요, 제가. 근데 과일은 좀 많이 먹었고 전혀 주변 사람들 불편한 거 없었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제가 좀 큰 소리 좀 쳤죠. 와이프 잘 만나서 편하게 가는 거다. 상현 씨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 기간에. 임신 네, 기간 저도 동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네.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네. 그때 와이프를 서운하게 하면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네. 아직 안 갖고 있어요. 네. 너무 늦어지면 와이프가 또 힘들어요. 노산이 그리고 되면. 아기를 네. 낳고 난 다음에 출산하고 난 맞아요. 다음에 네. 그 곁에 고통이- 있어주는 거. 그럼요. 네. 근데 정말 상현 씨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입덧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막다리는 다 힘들어요 누구나. 그럼요. 네. 배가 이렇게 잠도 불룩해서 제대로 못 자죠, 그렇죠. 길게. 뭐 5분마다 깨고요. 네. 다리 그렇죠. 저리고요. 옆으로 눕든 뒤로 눕든 편한 자세가 없어서 네. 정말 힘들거든요. 옆에 제가 짜증나. 근데 저는 출산 첫째가 예정일보다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러면 이제 양수 안에 물을 애가 먹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서 새벽부터 가서 네. 그 유도분만이라고 그쵸. 그러죠. 네. 예. 아이들 움직일 수 있게끔 약품으로 네. 이렇게 하는 예, 건데, 유도분만제가 네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녁 새벽에 갔다가 밤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시간이 길잖아요. 네. 저는 하루 종일 먹지는 않는데 주변 사람들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이해가 가. 점심시간이 됐고 하니까 남편이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건 이성으로는 알아요. 네. 근데 밥 먹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병원까지. 그 시간이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머리는 이해하는데 이 마음에서 그게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어요. 그럼 추천하는 방법은 싸워가지고 먹는 걸 그렇죠. 추천하는 그래서 남자들한테 항상 말해줘요. 네. 신혼부부들한테 나는 그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 왜냐하면 너무 아픈데 네.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 산통이 차라리 죽는 게 맞아요.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진짜요. 들어요. 그 상황에. 정말 심한 생각이. 막판에는. 네. 근데 그 순간에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황량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도시락을 허하고. 싼다는 게 네. 그것도 참 저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야, 자, 우리 유도만 하러 가자. 이제 가자. 잠깐만 나 도시락 좀 그렇죠. 싸고. 그런 건 있지. 이렇게 네네.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제. 네. 아니 함께 미리 좀 굶듯이. 병원에 네.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건 좋고요. 왜냐면 거기 이제 만약에 요즘은 출산 들어가기 전에 그 준비물이나 뭐 해야 할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때 그냥 준비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정말 현주 씨랑 나랑 다른 게 네. 저는 일주일 아이가 일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상반대예요. 네. 계속. 왜, 그 이쪽은 굉장히 오래 이제 그걸 진통을 하셔가지고 나오셨고. 네네. 저는 또 기희 씨 같은 오히려 경우에는 그날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고 이제 5개월이 지난 다음 정말 입덧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제가 거의 한 30파운드 빠졌던 게 다 개인이 되는 거예요. 잘 네. 먹으니까. 그래갖고 그날 제가 그때 첫 아이 임신했을 때 데미모어가 임신을 했었어요. 네. 그때 혹시 타임즈인가 그거에 알죠? 네. 이렇게 누드로. 네, 이렇게, 네네. 이렇게 아, 그 그때구나. 사진을 봤는데 거기서 데미모어가 텀블링을 한대요. 그 임신한 자체에서 아이와 그 출산을 위해서 그거를 보고서 누드인 채로. 아니 임신 중에 운동을 네네. 그래갖고 저도 그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우리 이제 매일 저녁에 이제 그때 아파트 살았으니까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네. 운동 삼아 돌았는데 그날은 좀 뛰고 싶더라고요. 이 데미몬 텀블링까지 하는데 나는 좀 뛰어볼까 그랬어요. 정말 그날 뛰고 들어왔는데 네. 양수가 터진 거예요.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민사회 전 세대와 한민족 그리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취지의 무브먼트 K4 Christ 12월 1일 휴스턴을 시작으로 킬린, 샌안토니오, 어스틴,
달라스를 거쳐 콜로라도 덴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크리스찬 예배 회복 프로젝트 콘서트. 김준홍, 강찬, 김브라이언, 백형권, 김정환, 김한국, 이상현 등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사역자들이 함께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K4 크라이스트 공연,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K4 크라이스트 공연은 OMI가 함께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도 유도분만을 해서 이제 그게 양수가 다 나와버리면 또 아이가 그렇구나 또. 네, 또 나오기 이슬 힘드니까. 비친다 그러죠? 양수 터지는 게. 어른들은 아니, 불편하시죠. 이슬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에 앉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스톱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 터진 것 같다.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저는. 네네. 그래서 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유도분만을 하니까 또 이 진통이 이렇게 진통이 왜 몇 분 간격 몇 분 간격으로 그렇죠, 와서 그렇죠. 준비를 시켜주잖아요. 숨도 이렇게 호흡법도 유도 그거 다 배웠거든요. 안 돼. 생각이 전혀. 정말 실상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유도분만을 또 하니까 이게 진통이 계속 쉴 틈 없이 계속 오니까 저는 산소 마스크까지 썼어요. 왜냐면 너무 호흡곤란까지 막 내가 힘이 들어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유도분만을 해갖고 아이를 하여튼 저는 너무너무 첫 아이를 힘들게 낳아가지고 입덧부터 시작해서 뭐 그 유도분만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가 한 7시 8시에 저녁에 들어가면 한 4시 정도면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7시에 들어가서 아니 어떤 분은 24시간 이상 진통하는 분도 계세요. 3시, 4시. 8시간이요? 네. 8시간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보통이에요. 아니에요. 짧은 거 안에 속해요. 아니 저는 저희 아내가 아기 낳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아가씨가 아니지. 아가씨가요? 옆에 있는 새댁이 막 욕을 하는 거야 남편한테. 막 욕을 하고 막 하다가 막 아파가지고 막 진통을 이렇게 하다가 나갔다가 30분 만에 한 번 주고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흑인들이요. 네, 저도 같이 병실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모습도 봤어요. 애 낳고서 담배 한 대 피는 여성분들도 계시고, 네, 체질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른들 김 매다가 그냥 밭에서 김 매고 일하다가 가서 들어가서 애 낳고 다시 와서 김 매고 그러셨어요. 정말 그건 옛날에 그런 소리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부부는 그 이제 후배들 다 아는 애들인데 그 처음에 입원을 하면은 이제 힘을 이렇게 주시는 거야. 좀 예비로 연습해 볼게요. 힘 이렇게 주시고요. 이렇게 알려주면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힘을 딱 줬는데 갑자기 애가 쑥 나와. 어머. 그래도 간호사 깜짝 놀라. 세상에 이런 일. 정말 세상에 이런 일. 그러니까 정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정말 임산부들의 그 아이를 그 임신하는 그 기간의 입덧과 그 낳는 그런 과정이 다 달라요. 사실은. 맞아요. 아니 이거 오디오로만 보여주니까 지금 상현 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진짜 놀랐겠네. 진짜 정말 아이가 대박이다. 흘렀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드라마에 보면 아기 낳는 순간 엄마들 막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내 새끼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그런 감정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이를 낳았구나 이런 감정도 없고 내 피부치가 나왔구나 이런 감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왠지 모를 눈물을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못해요. 근데 그 눈물을 보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나한테 전달된 거죠. 그때 좀 알겠더라고요. 뭔지 엄마가 된다는 거 아빠가 된다는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기가 나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저는 그 기억나는 게 딱 2가지 장면이 딱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와이프가 쪼꼬마잖아요. 쪼꼬매가지고 꼭 임산복을 안 입고 꼭 뽀빠이 바지라 그러나 이렇게 벙벙한 거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아파트 길을 이렇게 혼자 힘겹게 올라가는 그 모습이 투영되는데 너무 힘겹게 올라가는 게 애기는 사람은 조그만데 애기는 크고 근데 그게 되게 초라해 보였어요. 그 뽀빠이 바지가.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눈물이 좀 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애기를 낳아 들어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대. 그래서 내가 좀 빨리 가서 빵을 좋아하거든요. 집사님. 그래서 초코빵을 막
그거 왜 이렇게 찾는데 없어. 제가 정말 겨우 급할 땐 더 찾아왔는데 없어. 금방 갖고 올게요. 그러고 막 뛰어서 이제 손에 저 비닐봉지를 갖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미 분만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거라도 먹여서 집어넣지. 그러면서 막 눈물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애가 안 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제왕절개를 했는데 애기가 안 도는 거 계속 아픈데 산문 아프고 근데 애가 안 도니까 이거 아이가 컸나 보다. 예, 애기도 크고 저를 네. 닮아갖고 애가 네, 크고 네. 저는 나와서 우리 어머니도 죄송해요. 저는 4.8kg였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3번째 낳는 거라 그냥 힘 안 주고 나셨대요. 근데 4.8kg를. 근데 어쨌든 우리 애도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워낙 작으니까 그랬던. 그래서 그 두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면 이렇게 어쩔 때 왜 뭐 그 싸움도 하고 부부 싸움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집사람이 이 방송 들으면 제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혼자 생각할 때가 그때 장면을 좀 투영이 되면 뭐라 그러지 좀 서운한 것도 좀 없어지고 그게 20년이 지났는데도 뭉클해지는 그런 삶의 어떤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10개월 많은 사랑을 받죠. 사실 남편한테. 네. 앉았다 일어날 때도 두 손을 잡아주고 어이 하고 기ям 넣어주고 같이 그쵸. 그런 장면들 뭐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이 되죠.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를 하나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옷도 같이 애기 옷도 사러 다니고 그 애기 그 신발도 얼마나 예쁘 양말 하나가 예쁘고 그런 것들 같이 하면서 애기가 막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태동할 때 정말 좋죠. 우리 애가 이렇게 우리 애는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애가 이상해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경이롭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아빠로 내가 아빠다. 그 자꾸 대화하게 되고 뭔가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서 바뀌고 아빠가 되면서 완전히 바뀌는 그렇죠. 느낌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순간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그럼요.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고통이 있고 또 둘째, 셋째 맞아요. 낳는 거예요. 맞아요. 안 낳는다 이를 갈면서 맞아요. 다짐하면서 절대 안 낳을 거야 이래놓고서는 또 그렇게 낳- 낳는 거죠. 낳는 순간 전 옆에서 보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걸 보고 있는 게 그렇겠죠. 예. 네. 그것도 힘든 두 아내를 종류래요. 보면서.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아이를 낳는 거를 봐서 좋은 것과 또 그것 때문에 또 남자분이 이렇게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둘째를 안 생긴다고 가지려고 하는 그러더라고요. 분들이 있다 트라우마가 그러고 생긴다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이게 항상 반반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저는 트라우마가 그래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보진 마시고 옆에 손은 잡아주셔요. 그렇지. 네. 우리 남편도 보진 않았지만 손을 잡아줬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8시간 이상 내내 나를 내 손을 붙잡고 있느냐고 우리 그거 남편이 중요해요. 오히려 나는 낳고선 막 별 생각이 다 잠을 못 잤는데 우리 남편은 완전 의자에서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자마자 애기 다 이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예. 그게 근데 옆에 있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맞아요. 손 잡아주는 게 얼마나 그렇지. 그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어머니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수고하셨고 화이팅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그럼 또 아빠들도 정말 행복한 순간들인 네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야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 끊이지 않네요. 네,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네네. 더 이상 얘기를 더 많이 못 해드리는 게 좀 죄송하고 네 하여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벌써 시간이요. 예, 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편집할 적에 저희 군대 얘기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너무 워낙, 아름다운 너무 얘기들이고. 얘기 좋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군대 얘기는 군대 얘기 뭐 그냥 뭐 딱 다 하는 거기서 하는 거기지 얘기고. 뭐. 아이, 예, 정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그냥 군대에서도 남자들 눈물 많이 흘려요. 또 그 삶의 자아가 바뀌면서 뭔가 그런 극한의 경험을 하면서 네네.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상현 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전 안 울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훈련소 있을 적에 갑자기 새벽에 비상이 걸려요. 그러면 애들이 군복지 제대로 못 입고 뛰어나오거든요. 그럼요. 완전 그냥 다 메고 이제 화이바 쓰고 막 뛰어나와서 나오자마자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하면서 막 굴려요 이제 그 연병장에서 막 그리고 뭐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하다가 뒤로 치치 하면서 딱 다 누웠는데 뭐 그다음 명령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애들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딱 달 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니네 힘드냐? 그거 다 하잖아요. 니네 힘드냐? 하면서 야. 여기서 니네 부모님을
생각해보라고 딱 그러면서 달빛을 이제 보면서 어버이 노래를 딱 시켜요. 어머. 그러면- 가을겠다. 그러면 진짜. 거기서 애들이 막 다 막 목이 매가지고 막 우는데 그러겠다 진짜. 사실 저는 안 울었거든요. 20몇 살. 근데 네. 여기는 좀 나이가 먹어서 아, 그런데 맞아. 저는 보면서 이 미치는 왜 이래 이러면서 저는 한 번은 이거 뭐 다시 군대 얘기 달 얘기하니까 눈물 흘린 얘기하니까 네. 저는 그 군대 갔는데 그 짬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짬통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밥 먹고 남은 버리는 음식을 데. 버리는 잔반 이런 거 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통이 짬통이에요.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잠수를 시켜요. 저희는. 어머. 너무했다. 그런 거 지금은 생각나지만 옛날에 극과극이야, 있거든. 진짜. 근데 완전 그게 여기도. 냄새가요. 네. 안 가셔요. 안 가셔요. 그럼요. 그래갖고 딱 그 다 씻고 나와서 냄새를 맡으면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이제 그때는 담배를 폈을 때요, 제가. 담배를 한 대 탁 물고 있는데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밤에 등화가 이제 다 돼 있고 담배불을 이렇게 하고 탁 달을 보는데 눈물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근데 그때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아 그리고 또 한 번 저희 예상치 못하게 거봐. 단체로 눈물을 네버 흘렸던 게 엔딩이야. 그 이제 강당에 모여가지고 네. 훈련을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강당에 갔는데 거기 약간 시간이 떴어요. 네. 근데 그때 마침 그 군악대가 와가지고 이제 군악대 지원할 사람을 이제 하면서 자기네들 연주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제 누구 노래 자신 있는 사람 나와서 노래해봐 딱 그랬는데 이제 애들 막 누구나 웃긴 노래 부르고 애들 와 좋아하고 그랬는데 거기 한 2,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강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딱 나와서 갑자기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 애처롭다. 죽지 그냥.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반향이 일으킬 줄 몰랐는데 전부 다 떼창 있죠 막. 네네. 뭐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들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진짜말로 떼창이었네요. 네, 정말 그게요. 정말 군악대 그 선임들이 당황해가지고 얘네 왜 이래요? 진짜 사나이 보면 여성분들도 훈련받고 그 짧은 시간 있다가도 막 눈물 흘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극한의 어떤 시간들을 가짐으로 사람이 성숙되는 네. 그런 경험을 맞아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일 수도 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러니까 출산하고 군대하고 좀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똑같이 새 사람이 되어가는 새 네네. 인격이 뭔가 리뉴가 맞아요. 되는 맞아요. 그런 느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네네. 지나간 시절 우리가 다 경험했었던 일들을 가지고 네버엔딩 스토리 꾸며드렸는데요. 네. 너무 사실 이렇게 지나간 얘기들이었지만 사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네. 추억으로 얘기할 수 지나고 있으니까. 나니까 맞아요. 너무 행복했던 네네. 그리고 그때가 아니었으면 지금이 있었을까 맞아요. 하는 그런 네. 행복한 그렇죠. 네. 시간들이 오늘 좀 따뜻하네요. 네네. 네버엔딩. 따뜻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또 군대 가는 분들 뭐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분 삶의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에 있는 분들 지금 우리 박수 쳐주면서 우리 격려해주면서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를 네. 마감했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잘 갔다 와 군대. 휴스턴의 이야기, 휴스턴의 톡시디 방송 휴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휴톡이 회를 거듭하면서 나도 한번 휴톡에 나가서 함께 수다를 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경험들, 휴스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들, 휴톡에서 다룬다면 좋겠다는 주제들 많이 갖고 계시죠? 언제든지 저희 휴톡 앞으로 다양한 여러분의 이야기와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기쁘고 즐겁고 또는 슬프기도 하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글로 써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휴톡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인 휴스턴 토크스디 방송입니다.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는 hutalkbang@gmail.com입니다. HOUTALKBANG hutalkbang@gmail.com입니다.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OMI 대표 전화 832-661-4800으로 연락 주십시오. 832-661-480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